안녕하세요. 나무위키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MBTI 유형은 바로 저의 영혼의 단짝, 인프피입니다. 인프제인 저와 성향적으로 많이 비슷해서 같이 있을 때 참 잘 맞고 편안함을 느끼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인프피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인프피는요, 일단 MFP처럼 굉장히 무해하고 사랑스럽습니다. MFP는 방방 뜨고 발랄한 사랑스러움이라면 인프피는 차분하고 귀여운 사랑스러움이죠. 낯을 가려서 안 친하면 마냥 수줍고 차분해 보이는데 친해지면 특유의 잔잔하면서도 제잘제잘 까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P답게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 즉흥적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소신이나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외유 내강형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느낀 거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막 아끼지 않는 느낌? 그러면 나무위키에서는 인프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인프피는요, 중재자, 잔다르크형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실존 인물인 잔다르크는 인프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훗. 세계 인구의 4%가 이 유형에 속하고요. 차분하고 창의적이며 낭만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내적 신념이 깊은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입니다. 인간 본연에 대한 애정으로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대그룹에 있을 경우 이들의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경향이 있고 인프피들이 엄선한 친밀도가 높은 소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수줍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내향형답네요. 목가적이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려 깊고 상냥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넘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와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 예술, 문학 관련된 분야에 재능을 보입니다. 갈등을 싫어하고요. 타인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과 세심함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부드럽게 수행하지만 기본 성격이 유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중재 과정에서 상처 입고 잠적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상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를 다루는 걸 종종 어려워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치유자가 되지만 정작 본인은 정서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INF의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현실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하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금방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듣고 잘 리액션을 해줘서 상대방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너무 이입을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특히나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인프피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프피가 왜 잔다르크형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원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인프피는 개개인마다 인생의 목적은 다르지만 사회적인 관용을 좋아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프피도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칭 덕분에 종종 잔다르크 유형까지도 인프피인 양 서술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잔다르크에게 씌워진 이미지가 인프피의 이상향에 가까울 뿐 실제 잔다르크의 유형은 역사적 기록 자체가 엇갈리는 면이 있어서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성격 중에서 가장 공상에 쉽게 빠지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문학, 미술,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에서 주로 많이 활약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프피가 MBTI의 가장 진심이라고. 보면은 제 주변에도 MBTI에 관심이 많거든요. 인프피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나무위키에도 인프피 글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주의자입니다. 인프피는 각 개인이 꼭 보편적인 길을 선택할 필요 없이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기능은 내향 감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탐구하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결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드럽게 격려합니다. 이들의 판단은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 감정의 판단과 표현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내향 감정의 관점에서 보면 외향 감정의 판단과 표현은 지나치게 전체주의적 혹은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프피는 자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에 녹아들 바에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에게 진실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프피의 특징, 이상주의자입니다.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며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나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자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부 세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가식적이거나 피상적, 상투적인 것에 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향성이 강한 인프피가 본인의 거부감을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따라 페르소나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나 관습에 매달리는 것은 인프피에게는 별로 호소력이 없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잘 견디는데요. 반복되는 일에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잘 수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편리하거나 자율적인 환경과 정보, 합리적인 것, 몽환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잘 수용합니다. 인프피의 부기능이 외향 직관인데요. 두뇌 회전이 빠른 편이고 직관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해심 많고 적응력이 좋으면서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입니다. 맞아요. 딱 제가 느끼는 인프피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 생각이 유연하고 편견이 잘 없고요. 정말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는 한 잘 적응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수용하는 편이에요. 물론 반대의 환경에서는 매우 적응을 어려워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정할 때도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먼저 맞추려고 하는 등 사소한 일들에 한해서는 이타적인 기질을 보입니다. 너무 공감이 가서 웃었습니다. 약속 정하려고 언제 어디서 볼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인프피 친구와 함께 이걸 약속을 잡으면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서로 너무 잘 배려하는 느낌이라서요. 근데 서로 너무 이타적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둘 다 결정장애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명이 조금 과감하게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프피가 내적인 신념이 조금이라도 위협당한다고 느끼면 한치의 양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도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가치가 비하당하는 집단에서는 모든 성격 중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요. 어떠한 일의 결과보다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화롭게 살고자 하고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합니다.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단지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는 유지합니다. 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친밀하고 공감도 잘하고 되게 좋은데 그 약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 거리가 있어요. 반면 다른 사람이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거나 갈등이 표출되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나 상대방과 친해지기 전까지 자신의 따뜻함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용하고 과묵합니다. 맞아요. 구구절절 공감 갑니다. 애정 표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표현을 잘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과 매우 깊게 아주 정열적으로 대의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헌신, 동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같이 살기에 편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나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인프피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다들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되게 오래 하고요. 그리고 장기 연애를 해요. 물론 모든 인프피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실증을 금방 느끼기도 하고 오래 한 군데에서 잘 못 있는 성격이라서 이 친구들의 그러한 면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금방 질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별로 막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하나를 깊게 하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남는 게 많은 거죠. 인프피 분들은 실증을 잘 안 느끼나요? 어떠세요? 이거는 MBTI 특징이 아닌 걸까요? 그냥 개개인의 특징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나무위키로 돌아가서 인프피는 추함, 선과 악 등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순수한 논리보다는 가치 부여 과정 자체를 선호하고요. 성공, 미, 건강, 재산, 지식을 지나치게 누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불순한 유혹에 굴복당했다고 믿을 때 그 보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이러한 보상 행위는 스스로의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이며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또 책과 언어에 관심을 갖고 있고 표현에 있어서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는 천재성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프피 중에 한국에서 공부는 못해도 어려서 글쓰기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기나 시, 수필 등등. 그리고 사업과는 인연이 멉니다. 그룹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하는 외향사고 기능이 인프피한테는 열등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동정심이 강하고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하지만 열등 기능인 외향사고와 주기능인 내향감정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직설적인 이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프피의 특징이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인프피이시거나 혹은 인프피가 주변에 있으신 분들 어떠세요? 저는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제 친구들이 너무 떠올랐고 그리고 또 사실 새롭게 알게 된 면도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인프피가 부모로서의 모습과 아이로서의 모습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프피 부모는요. 자녀의 도덕성을 중시해요. 정직, 동정심, 배려 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평소 규율을 중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적이고 엄격한 부모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부모에 가깝습니다. 자녀를 위한 실용적, 일상적 틀과 규칙을 확립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녀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녀에게 스스로의 의견 혹은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방임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범과 자율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아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힘씁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옆에서 지지하고 자녀에게 마음을 여는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정말 꿈도 많고
자유분방하면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그런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피 부모는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자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호기심을 옆에서 지켜보며 즐거워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하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강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개인적인 실패로 느끼기도 한대요. 종종 자신의 문제와 부정적 감정, 좌절감 등을 자녀들에게 오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정의 평화에 힘씁니다. 때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적절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로서,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인프피는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재능이 있어요. SJ 유형에 특화된 학습 양식에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와 반복을 통한 학습보다 창의력, 상상력,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을 선호합니다. 어떠한 과목의 실용성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보통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아서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대화를 시작해주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음악, 미술 등 예술 쪽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어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사람을 볼 때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호불호가 심한 편이고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같이 오래 잘 지내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말이 나오기 전에 적당히 타인과 조용히 거리를 두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나랑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참고 두루두루 같이 지냈다면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나와 가깝게 오래오래 편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두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이래서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되고 좁아지나 봐요. 그리고 인프피 아이는요, 고함이나 엄격한 처벌, 주위의 비판, 불친절, 무관심, 무시 등으로부터 쉽게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험하고 짓궂은 애들이 많은 환경이나 엄격하고 원리 원칙주의가 너무 심한 꼰대 선생님, 어른들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너무 엄격한 부모 아래서 자라거나 아니면 나르시시즘이 있는 부모 아래서 희생양이 되며 자랐을 경우에 평생 상처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라면 섣불리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서적 지지, 공감, 연민 등을 해주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발표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극복하게끔 내버려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프피의 연애 스타일인데요. 예상외로 이 카테고리는 글이 좀 짧네요. 한번 볼게요. 감정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많은 인프피 유형은 로맨티시스트가 많습니다. 인프피는 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강렬한 정서적 교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헌신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인프피는 이성과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가는 등 예술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한편 인프피는 상대방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인프피와 연애를 시작할 때에는 장난으로라도 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쭉 내려가서요. 이 부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미로 보는 통계 및 여담인데요. 애니어그램이 4W5 보헤미안 유형으로 비율상 45.6%로 가장 많고 9W1 몽상가 유형이 그 뒤를 잇습니다. 13.9%입니다. 지능적으로 우수한 편인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학업 성취도는 하위권에 그칩니다.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거라서 모든 인프피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당장 서울대나 과학기술원만 봐도 인팁, 인티제가 수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을 인프제와 인프피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후훗. 평균 지능지수, IQ가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3위고요. F 중에서는 1위라네요. 그리고 영재성 발현율 역시 3위입니다. 상위 2% 내의 고지능자들로 한정 지었을 때도 역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성적 평균 종합 14위로 뒤에서 3위라고 합니다. NF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연습장을 통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대수학에서 역량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이 됩니다. 평균 개인소득은 16가지 유형 중 16위, 가구소득 역시 16위라고 나오는데요. 인프피 성격 자체가 황금 만능주의에는 관심이 많이 덜한 편이래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쭉 내려가서요. 타 유형과의 비교 부분인데요. 제가 인프제이기 때문에 인프피와 인프제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두 유형 모두 직관, N, 그리고 감정, F의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차이점은 사용하는 기능 자체가 전부 다릅니다. 인프피는 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형태라면 인프제는 합리적인 울타리 안에서 공상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프피는 개인, 자율성, 자아를 중시하는데 인프제는 공동체, 조직, 규율을 중시한다고 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또 다른 유형들과의 관계를 좀 보자면요. 먼저 인프피가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는 동일한 인프피, 그리고 NFP, ISTJ, ESTJ가 있고 좀 불편한 관계는 엠프제. 인프제도 불편한 관계네요. 왜죠? MBTI에서는 끝에 J랑 P만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이고 처음에 가까워지기가 생각보다 쉽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기능이 전부 다른 만큼 성향 차이가 꽤 심해서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인프피 친구들아, 내가 불편하니? 그 다음으로 불편한 관계, 그 다음으로 ESTP, 그리고 ISTP와 성향이 그렇게 맞지는 않나 봐요. 자, 이번에는 성격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 배려형 개인주의자를 고수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생활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타인을 지배하거나 예리하게 가르치려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자세히 안 보면 놓치기 쉬운 타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캐치하고 심지어는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의미와 가능성을 찾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쉽게 표출하지 않아서 타인과 외적인 갈등을 겪을 일이 적어요. 성숙한 인프피는 더 나아가서 내면을 제어함으로써 유하고 낭만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디테일한 공상을 잘하고요. 장면, 스토리라인, 세밀한 감정까지 잘 캐치하는 그런 능력,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빼어난 미술가, 작가, 배우, 가수가 될 수 있는 영재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인프피의 단점 한번 볼까요?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결단력이 중요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서 주위의 사소한 안 좋은 자극에도 불필요한 수준의 감정이 개입해서 멘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프피는 장점에 나와 있듯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극을 준 당사자에게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더 커지진 않겠지만 인프피의 오해였거나 역으로 인프피에게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면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ENTJ를 제외한 직관형 성격답게 뜬구름 잡는 발상을 잘하는데요. 특유의 공상 능력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어서 자신의 내면으로 숨어버리고 망상에만 빠지기가 쉽고 책임을 등한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프피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장점은 더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단점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섭고 불합리한 현실이 자신의 이상을 억누르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상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프피는 신경성이 높은 편이라 주위 자극에 멘탈이 붕괴되기가 쉬우므로 정신력을 굳건히 기르고 더욱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이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좌절하거나 상처를 받기 쉬운 만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늘어지지 않는 꾸준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통제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건강할 경우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또 공적인 장소가 아닌 이상 본인의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을 겉으로 잘 표출하는 능력을 기르면 연애를 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프피들이 이게 잘 안 돼서 처음에는 평화로운 성격으로 타인을 편하게는 해줘도 오래 관계 유지를 못해서 독신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는데요. 제 감정을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좀 상대방한테는 부정적인, 왜냐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게 싫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밝고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내가 속으로 힘든 게 있으면 그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갔을 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다음으로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 금방 지우기가 일수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먼저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충분히 잡고 종이 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천천히 많이 적어봅니다. 좀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듬는 단계에서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우선은 다 적어봅니다. 글쓰기나 그림의 초고는 종이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옮기고 편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태초에 의도한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문장에 밑줄을 한다든지 표시를 해서 묶어줍니다. 추출한 문장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계속 첨가해보면서 완성해갑니다. 내가 이렇게 배치한 간단한 이유까지 작게 적으면 더욱 좋겠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작품성이 높은 글을 많이 써내려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 본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타인이 직설적으로 비난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강인한 용기를 기르면 좋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모든 걸 걸면서까지 다 퍼주는 일은 자제해야 하죠. 인프피의 적성 분야 빠르게 보겠습니다. PD,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 BJ,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작가, 각종 예술 및 디자인 분야, 그리고 교육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 다음에 NGO, 사회적 기업, 종교인, 그리고 연예인. 연예인 중에 인프피가 상당히 많은 편이래요. 그리고 자영업자. 왜냐면은 조직생활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타는 사진사, 여행가, 비평가, 파워블로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영혼의 단짝, 인프피를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고, 궁금하신 부분만 클릭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올해는 좀 더 자주 새로운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